안녕하세요. 감성토끼 캘리그라피 정보람 작가입니다. 캘리그라피를 시작할 때 보통 붓이나 붓펜으로 많이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글씨를 쓰다 보면 필압 조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글씨를 쓰면서 필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지만 또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필압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성토끼 대표적인 시그니처 서체인 흐름체를 통해서 섬세한 필압을 쌓아가는 방법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장 구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흐름체의 교재이고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선연습, 기본서체, 자음의 변화, 단어 문장, 리듬감 있는 단어 문장 구성, 문장 디자인, 꾸미기, 마지막 달력 만들기까지 이렇게 7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체에 사용할 붓펜은 모나미 붓펜 드로잉이고요. 모나미 붓펜 드로잉은 모필 붓펜이 아니라 이렇게 스펀지형 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실 때 너무 꽉 누르면 붓펜이 확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줘서 세게 누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흐름체는 약간 세운 듯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붓펜은 특별히 그 잡는 손의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단 너무 손가락에 너무 힘을 주지 않고 붓 끝에 이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손가락에 힘을 조금 풀어서 살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흐름체의 기본 획인 곡선, 세로획, 가로획, 변형획 세 가지를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세로획이에요.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둥그런 곡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붓펜이 스펀지 닙이라서 이렇게 힘을 주면, 자, 필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압을 주면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정상적인 것이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굴리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굴리듯이 세로획을 해주시고요. 가로획도 오목한 접시처럼 이렇게 그리듯이 해주세요. 시작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건 붓펜의 끝을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살포시 내려앉아 주세요. 바로 수직으로 확 꽂아버리면 끝부분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요. 물론 이렇게 나오는 획이 틀린 건 아니지만 끝이 뾰족하게 나오는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새로 모은 변형획을 한번 해볼게요. 역 S자 같은 느낌으로 S가 많이 펼쳐진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동작을 좀 크게, 약간 이렇게 흩날리듯이 크게 움직여 주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꺾이게 하진 않지만 허공에서부터 이렇게 모션을 이어서 종이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붓이 살포시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너무 천천히 하지 마시고 쓱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붓펜을 너무 빨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호흡에서 충분히 끝까지 그을 수 있게 그어주시면 끝에서 저절로 붓펜이 들리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짧은 획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이 짧은 획 연습이 필압 연습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 획을 좀 짧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뾰족하게 시작해서 짧게 천천히 그리는 게 아니라 붓 끝에 스냅으로 점인 듯 선인 듯 이렇게 빠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작부터 살짝 누르면서 끝만 뾰족하게 빼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획은 선의 첫 부분부터 뾰족하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두 번째 획은 붓펜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짧은 획이
필압 조절 연습하는데 중요한 시작이 되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필압 연습을 해볼 건데요. 붓을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하면서 계속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누르고 이 들리는 구간에서 약간 붕 뜬 느낌으로 힘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붓펜이 이렇게 종이에서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붕 뜬 느낌으로 들어주셨다가 다시 눌렀다가 들고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글씨와 가깝게 응용획으로 필압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모음 어와 모음 오 두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많이 강조했던 짧은 액이 시작이 되는데요. 점 찍고 붕 뜬 다음에 이렇게 세로 획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는데요. 이 점을 찍을 때 순간적으로 좀 속도, 과감하게 해주셔야 돼요. 속도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막 급하게 막 허겁지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딱 해주면 이 짧은 액이어도 획 끝에서 붓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붓이 붕 뜨게 되고 다시 세로 획을 할 때는 이렇게 힘을 주면서 필압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모음 오 응용 획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짧게 세로 획을 하고 사선으로 조금 빼고 나왔다가 가로 획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때 이 공간이 너무 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 사선 쪽으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 획은 실제로 모음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글씨로 쓸 때는 이 연결획이 이렇게 감춰지기도 하고 지금처럼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글씨에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흐름체 기본 서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서체는 동그라미 안에다가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설명드리면 동그라미 왼쪽에 자음을 쓰고 오른쪽 바깥쪽에 굴리듯이 모음을 써서 동그란 형태로 완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의 동작이 굴리듯이 동그랗게 들어가는 그런 글씨체고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기역 쓰고 모음을 굴려주고 R을 짧은 액 연습한 걸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음이랑 모음 사이 간격이 조금 있으니까요. 너무 붙지 않게 적당히 벌려주시고요. 교재의 이 회색 부분을 따라서 하시면서 자음과 모음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손으로 한번 거리를 따라 그려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따라 쓰실 때 주의할 점은 교재를 관찰하면서 너무 모양에만 집중해서 끝에 부분이 이렇게 삐침이 있구나, 이 정도로 기울었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음을 쓰고 이 연결되는 이 손의 움직임에 훨씬 더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흐름체도 흘림체 계열의 약간 어른스러운 글씨잖아요. 이런 연결되는 서체들은 모양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드시 움직임, 흐름에 연결하셔야 그 움직임이 완성이 되면 이 글씨 모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요. 너무 모양에 집착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흐름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조합 가로 모음 연습을 해볼게요. 자음 쓰고 아래로 이렇게 굴리듯이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굴리듯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획들을 다 드러내지는 않는데 그런 움직임으로 흐름을 계속 끊지 않고 붓펜을 따라가서 연결해 주듯이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디귿 하나만, 드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이렇게 허공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굴리듯이 가로 모음 조합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자음의 변화와 단어 문장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흐름체 시작에 자음을 하나하나 연습하지 않은 것은 쓰다 보면 자음의 형태나 이런 시작의 각도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체의 흐름과 이 전체적으로 이 서체가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쓸 때 이렇게 약간 아랫부분을 향하게 쓰던지 아니면 살짝 이렇게 윗부분을 향하게 쓰던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쓰고 있는 그런 자음의 특징이랑 제 글씨체가 섞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음 모양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많이 변화가 되는 그런 자음들을 한번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을을 써볼 건데요. 실제로 이 자음만 연습하면 그 느낌이 안 오니까 제가 한 글자로 길이라는 글자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약간 이렇게 쓰러져 있는 리을이고요. 여기서는 이 획을 상당히 길게 갖고 오죠. 이렇게 흘리듯이 내려오는 리을이 5획인데 이 네 번째 획을 길게 해봤고요. 자, 요거는 마지막 가로획을 길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긴 획이 있는 글씨들은 동작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글씨를 쓸 때 손을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읍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비읍이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으로 봄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느낌이 막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자음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같은 글자에서 약간 어떤 느낌으로 바뀌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저런 느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나름의 느낌대로 느껴주시면 되고요. 취향에 맞는 자음을 선택해서 글씨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음을 한번 써볼 건데요. 미음은 초성으로 올 때는 아래를 최대한 많이 벌리지 말고 조금 막은 듯하게 해주시고요. 받침으로 쓸 때는 이렇게 많이 벌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초성으로 올 때랑 받침으로 올 때 이 아랫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 받침으로 왔을 때 이 앞부분에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 봄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삐침을 줬고, 두 번째 쓴 봄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침을 줬죠. 이런 것도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옷이랑 치읓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쓰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두 번째 시옷인데, 여기 구멍이 좀 나 있죠. 저는 고리획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보시면 되게 급하게 이렇게 오시는데, 이 고리를 만들러 위쪽으로 올라갈 때 멀리 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마무리 획에서 여유 있게 빠지니까, 이 가늘게 올라가는 획 할 때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올라가는 거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옷과 치읓의 이 다리를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삐치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 삐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라 초반에는 좀 잘 되고 쉬운 거 위주로 하시다가 붓펜을 좀 잘 다루시게 되면 방향은 여러분들 순간의 느낌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원하는 방향으로 삐치면서 쓰시면 돼요. 치읓 고리획이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멀리 갔다가 여유 있게 마무리 해주면서 이렇게 고리획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음 중에서 히읗이랑 치읓만 유일하게 이렇게 위에 뿔처럼 달린 획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길이를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로획으로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요. 히읗이랑 치읓을 하실 때 이게 획을 세울지 눕힐지 뭐 사선으로 할지 길이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피읍도 의외로 어려워 하시는데요. 너무 흩날려 쓰지 마시고 총 4획인데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쓰시고요. 이 잘못 쓰면은 이 글씨가 좀 애매해서 못 알아보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리에 응용해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응용 단어를 해두었고요. 주로 받침 자음을 적용을 해보았어요. 리을과 시옷.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응용이 되는지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흐름체로 4글자, 5글자 단어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커피 한 잔이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지금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약 조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보시면 하나하나 네모를 그리면서 단어의 크기가 얼만큼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네모를 그려보면 가장 큰 단어가 커자고 가장 작은 단어가 피자인데 이 가장 작은 단어가 이 단어의 중심의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어를 쓸 때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면 제가 포인트 없이도 한번 써볼게요. 얘는 지금 글자의 강약이 없이 글자의 이 세로 폭이 다 똑같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고 위, 아래, 양옆, 여백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획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단어는 강조하고 안 하면서 이 위에 쓴 커피 한 잔처럼 강약을 주는 건데요. 먼저 다 나갈 수 있는 획을 찾아볼게요. 컷자에서 이 세로 모음이 위아래로 나갈 수 있고 피자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고 한자에서는 히읗의 점이나 모음, 세로 모음, 잔자에서는 위로, 옆으로, 니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 처음과 다르게 해서 강약을 다르게 줘볼게요. 제가 그러면 저희 예시 교재에 있는 커피 한 잔이랑 지금 전혀 다르게 포인트를 줬죠. 그러면서 제일 강조된 글씨가 피자가 됐고
가장 강조되지 않은 글자가 커자가 됐어요. 그러면 커자의 이 세로 폭이 이 단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단어의 중심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기울지만 않도록 중심은 조금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아요. 근데 이게 정렬만 이렇게 되도록 강약을 주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흐름체로 짧은 문장을 한번 써볼 건데요. 짧은 문장을 쓰면서 각 줄마다 정렬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로 나는 너를 사랑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총 3줄로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줄을 써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줄이니까 위쪽으로는 여백이라서 여유가 많이 있죠. 위쪽으로 이렇게 획을 길게 해도 되고요. 이 아래로 두 번째 줄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세로 획을 너무 아래로 길게 빼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아래가 이렇게 평평하게 정렬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둘 다 똑같은 높이로 써주시면 돼요. 이때 받침이 없는 글자는 괜찮은데 받침이 있고 특히나 이렇게 를자처럼 수직으로 된 받침 있는 글씨는 좀 불리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찌그러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옆으로 눕히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양쪽으로는 여백이라 자리가 있어서 아래로 내리지 않고 너랑 같은 길이로 늘자를 이렇게 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로 너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줄을 써볼게요. 위에가 평평하게 잘 됐으니까 사랑해를 쓸 때 윗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윗부분을 기준 삼아서 출발하시면 돼요. 아랫부분에는 이제 뭐 쓸 게 없으니까 과감하게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줄은 아래 정렬, 두 번째 줄은 같은 폭으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세 번째 줄은 정렬이 위에 가도록 이렇게 해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발랄한 느낌의 리듬감 있는 단어나 문장을 구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장아장이라는 글씨를 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장아장이란 단어가 이제 귀여운 아이들이 걷는 그런 모습을 글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처럼 강약도 없고 그다음에 글자의 크기도 똑같이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정적인 느낌이죠. 네, 이거를 조금 발랄한 느낌으로 곡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글자는 그냥 편안하게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흐름체 동그랗게 연결해서 곡선으로 해주시고요. 이때 두 번째 글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글자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의 네모 박스라고 생각하시고 원래대로라면 중간을 따라서 두 번째 글자를 연결했겠지만 이렇게 물결 라인으로 완성하실 때는 위나 아래쪽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래에다가 장자를 붙여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글씨는 그냥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글씨가 너무 하나하나 떨어져 보이지 않게 하나의 단어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조금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 글자는 더 올라가고 싶으면 올려서 쓰시고 또 나는 내리고 싶다 하시면 내려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리듬감 있게 완성해 봤는데 위에 쓴 거랑 아래 쓴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약간 의성어, 의태어 같은 단어들은 이렇게 물결 라인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움직이는 느낌이나 이런 생생한 느낌이 표현되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에서도 보면 두 번째 단어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이 위치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물결 라인으로 단어를 써봤고 이제 문장으로 조금 길게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꿈을 꾸며 꿈을 향해 걸어가요 라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아래쪽에 두 번째 글자를 연결해 주시고 남은 글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돼요. 교재랑 다르게 제가 을자를 위로 올리지 않고 아래로 내렸죠. 여기서 더 내리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보시라고 제가 향자도 조금 내려서 써봤어요. 네, 자리가 모자라서 걸어요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좀 꿀렁이면서 쓰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좀 과하게 한번 해보셔야 완만하게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저는 아무리 써도 일자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펜이나 연필로 가이드를 좀 그린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이때 완만하게 그리면 그냥 일자로 완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오버하듯이 좀 크게 꿀렁이듯이 그려주셔야 손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움직이는 그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연습은 좀 이렇게 과한 라인이 나오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지시면 라인 없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이 나니까요. 교재 뒷면에 보시면 예시 문장도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흐름체를 다양한 구성으로 이제 문장을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압 조절을 연습하면서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구성할 때 이제 캘리그라피는 글씨로만 보기에는 좀 그래요. 약간 이미지, 비주얼,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처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획의 변화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굵기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글씨, 문장이나 덩어리들이 되게 조화롭고 예쁘게 보여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필압 조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꽃자라는 글자를 필압을 조절하면서 계속 쉬지 않고 연결해서 써볼게요. 자, 먼저 처음은 조금 굵고 크게 써보고요. 바로 연결해서 끝으로 작고 가늘게 써볼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작고 가늘게 썼는데 생각보다 말하면서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작고 가는 걸 할 때는. 왜냐하면 되게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글씨를 오래 써서 이렇게 섬세한 걸 쓸 때는 자동적으로 몸이 선풍기, 뭐 강풍 모드, 뭐 양풍 모드 이런 것처럼 그런 모드로 전환이 바로바로 되는데 이렇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요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네,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이걸 쓰실 때 주의할 점은 글자를 쓰고 너무 많이 쉬면 안 돼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막 하나 쓰고 쉬고 한 글자 쓰고 쉬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쓰고 연결해서 호흡이 바로 작아질 수 있게 하는 게 이 연습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해서 강약 조절하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이렇게 문장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써볼 건데요. 지금 강약으로 한 줄은 굵고 크게 쓰고 한 줄은 작고 가늘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구성할 건데, 이런 문장 구성은 초보자분들이 하기 되게 수월한 문장 구성이에요. 막 바깥으로 휘날리는 핵을 마음대로 뻗고는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굵기나 크기를 섞어서 문장 구성을 해주시면 되게 예쁘게 구성이 되거든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이 줄마다 줄 사이에 여백을 두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로 꽉 조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자 한번 써볼게요. 피랍을 주니까 소리가 굉장히 삑삑거리고 많이 나죠. 바로 붓끝으로 숨죽이면서 쓰고 바로 연결해서 다시 힘주면서 힘차게 써주세요. 그리고 바로 쉬지 않고 다시 숨죽여서 붓끝으로만 작고 가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글씨를 쓸 때도 그 안에서는 동작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작다고 해서 너무 뭉개서 쓰거나 그러지 않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강약을 섞어서 문장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약 조절을 하면서 가로로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구성은 강약약, 강약약, 단어의 첫 글자만 크고 굵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스타일의 문장 구성은 이제 사람들한테 글씨 전달을 똑바로 잘 하고 싶을 때, 하나하나 글씨를 잘 읽히고 싶다면 약간 이런 구성대로 하면 좋은데, 이전에 세로로 했던 이런 구성보다 사실 이렇게 펼쳐진 이런 가로형 구성이 보기는 되게 편안한데 실제로 가로를 똑바로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단어가 계속 연결된 만큼 이 중심도 조금 신경 쓰면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랑해 언제나 하늘만큼 땅만큼 한 문장 써볼게요. 자, 크고 굵은 거 할 때는 과감하고 동작이 크게, 작은 거 할 때는 숨을 확 죽여주세요. 다시 띄어쓰기 약간만 하신 다음에 굵고 크게 들어갈게요. 캘리그라피 문장에서는 띄어쓰기 이 부분이 되게 멀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더라도 조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의 첫 글자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없어도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 쓸 때 이 가로 중심이 위로 올라갔는지 아래로 내려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음의 위치를 잘 정해 주셔야 돼요. 자, 이 글씨의 중심에 이 자음이 걸리도록 써주셔야지 이 가로로 나열하는 이 줄이 기울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강약으로 세로 배열 문장도 써봤고 가로 배열 문장도 써봤습니다. 이제 다른 스타일의 문장 구성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흐름체를 사선으로 구도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단어를 쓰고 줄바꿈을 해서 두 번째 줄을 쓸 때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쓰시면 돼요. 자, 이때 뭐 글자의 크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좀 크게 하셨다가 하셔도 되고, 뭐 작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여서 써볼게요. 세 번째 줄까지 썼는데 이렇게 점점 사선으로 가고 있죠. 이때 네 번째 줄도 발금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였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급격하게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줄은 조금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미소를 조금 앞으로 빼볼게요. 그 다음에 지어요는 다시 이게 사선 구도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서 좀 다시 들여서 원래대로 안쪽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문장을 완성했는데요. 꼭 네 번째 줄에서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하는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구성하실 때는 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도록 꽉 조여서 완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도는 역 S라인 구도예요. 4개 나온 것은 4개 돌아간다 라는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사선 구도처럼 살짝 안쪽으로 밀어서 두 번째 줄을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사선 구도랑 똑같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서 앞으로 나오는 것까지 사선 구도랑 좀 비슷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앞으로 나온 것 다음에 다섯 번째 줄부터가 중요한데요. 사선 구도를 따라가지 말고 더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자, 이때 좀 뭔가 이 캘리그라피는 줄과 줄 사이에 여백을 만들면 안 되는데 앞으로 많이 나올 때 이 부분이 비어 보이니까 왠지 흐름이 끊겨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줄은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잖아요. 아자는 이 부분에 닿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흐름이 끊길 정도로 앞으로 좀 많이 나와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글자 남았잖아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네 번째 줄 네자에 조금 붙여서 아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줄이랑 좀 연결된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간다는 본인 마지막 줄은 원하시는 곳에 쓰시면 돼요. 뭐 앞쪽으로 나오셔도 되고 뭐 뒤쪽에다 쓰셔도 되고요. 이 구성은 굉장히 자유로운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진다면 지금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길게 자유로운 라인으로 완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긴 문장으로 익숙해지셨다면 여러분들 가고 싶은 방향대로 설정하셔서 문장 구도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쉽고 간단한 그림으로 캘리그라피 문장을 좀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 글씨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림에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그림은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색연필이나 색깔펜 아무거나 다 되고요. 저는 이렇게 간단한 휴대용 색깔 사인펜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있는
작은 꽃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라인을 먼저 그려주세요. 한 번에 잘 안 되면 이렇게 조금 스케치 하시면서 다듬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 칠할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점을 찍어서 좀 귀여움을 더해 줄게요. 이 점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이 좀 더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튤립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의 귀여운 꽃송이가 완성됐고요. 나뭇잎을 이렇게 나뭇잎 모양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다른 그림들도 이렇게 응용해서 그려보시면 좋고요. 맨 밑에 있는 이 점이나 짧은 획, 그다음에 이런 돼지꼬리 같은 이런 느낌들이 문장 꾸미는데 되게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런 것들도 잘 봐주시고 한 번씩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설명해드린 그런 간단한 그림을 이런 캘리그라피 문장에 이렇게 적용해주면 그냥 글씨만 썼을 때보다 문장이 훨씬 살아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흐름체로 문장 하나를 써놨는데요. 사인펜으로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봄이라서 좀 초록초록한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연두색을 들었고요. 이 문장 테두리에다가 나뭇잎을 조금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몇 개를 어떻게 그려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글씨에 그림을 붙여서 그려주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꾸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다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하트가 됐네요. 네,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딱 3개만 넣는데도 문장이 좀 살아나죠. 근데 여기 나는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이런 작은 점을 원하시는 데다가 조금 이렇게 찍어주시고 돼지꼬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색감이 하나 더 들어오고 좀 다른 획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풍부한 느낌으로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교재 예시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 안에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회색 부분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놨으니까 글씨도 따라서 연습해 보시고 직접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흐름체로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제가 예시로 먼저 해두었고요. 저희 달력은 이렇게 빈티지 느낌 나는 이런 대왕 집게로 꽂아서 이렇게 걸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데 걸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빈 종이에다 해볼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자리나 뭐 왼쪽이나 가운데나 오른쪽이나 이 달이 몇 월 달인지 쓰시고 싶은 분들은 위치를 자유롭게 잡아서 쓰시면 되는데 순우리말 12달 이름을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연습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도 직접 쓸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쓰여져 있으면 이 달력이 이제 날짜가 지나면 쓰임이 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달을 쓸 수 있게 모든 자리를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숫자 연습란도 있으니까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숫자 연습할 때 간단한 팁을 잠깐 알려드리면 붓펜을 너무 누르지 말고요. 최대한 가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만 8이랑 9, 10 요거 3개만 설명드릴게요. 8은 삼각형 2개가 붙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9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10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22, 뭐 32에서 두 자릿수로 나올 때 더 굵어지지 않게 가늘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귀 쓰고 수차판 완성하고 색깔펜으로 꾸며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보시면 이렇게 예시로 제가 해두었거든요. 제가 제공해드린 이 달력 종이가 바로 연습하기 조금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습을 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이 종이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찾아 나서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문장을 써볼 건데 가운데에 쓸 건데요. 여러분들 위치는 알아서 정하셔도 돼요. 이쪽 한쪽에다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문장을 좀 많이 쓰실 분들은 테두리 쪽에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이 집게도 꽂아야 되니까 집게 부분은 남겨놓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예시 문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시 문장을 그대로 연습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달의 목표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글귀를 여러분들 정해서 달력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흐름체로 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러분들만의 달력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줄에서는 구도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했고요. 색깔펜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크라프트에는 약간 이렇게 빨간색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하트를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별이나 달이나 작은 그림들을 또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에다가 그림을 붙이면 특별하게 그림 위치를 정하거나 구도를 잡지 않아도 돼서 쉽게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림 그리다가 크기나 위치 잘못 잡아서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점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사인펜으로 그림을 색칠하실 때 종이를 너무 많이 비비면 이 잉크가 수성이잖아요. 계속 잉크가 나오기 때문에 종이가 이렇게 밀려요. 벗겨지기 때문에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정도로 심플하게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이제 숫자판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달 달력을 만들어 볼게요. 잎새달이라는 순우리말 4월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숫자는 가늘게. 검은 부분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붓펜으로 쓰고 나머지는 사인펜으로 쓸게요. 사인펜이 획이 되게 가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굵게 쓰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 빼고 검은색으로 써봤고요. 이제 일요일과 공휴일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 빨간색 펜이 얇기 때문에 저는 2번씩 칠해줬어요. 이제 토요일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달력이 완성이 됐고요. 네. 이렇게 집게로 찝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에 걸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배우신 흐름체 말고도 다른 서체의 그 키트나 교재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설명을 참고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